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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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소중한 게스트분이 먼저 또 인사를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디 있죠? 저희가 바로 세고서림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작업실이 이제 4월쯤에 오픈했다고 알고 있는데 작가님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야 되겠죠? 도서출판 새벽고양이의 최수민 대표님입니다. 네, 세고서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새벽고양이라는 1인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세고서림이라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수민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세고서림에 방문을 했는데 일단 향기랑 맞아요. 그리고 책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너무 놀랬거든요. 네네. 신대방역에서 되게 가깝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친구네 정말 아지트 놀러온 느낌이고 한 번쯤 근처 오시면 다들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고서림의 책방지기시자 도서출판 새벽고양이의 최수민 대표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심은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작가님은 2017년도에 어른의 혼잣말이라는 시집을 내셨고 18년도에도 아침은 오지 않아로 내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본 문학 프로젝트 메이지가 있고요. 산문집 내 이름은 눈탱이 등등의 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새벽고양이라는 이름의 뜻과 책에 대한 또 간략한 소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새벽고양이는 새벽 감성의 새벽이랑 자유분방한 고양이라는 뜻으로 두 개를 합친 말이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감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 공간이 되고 싶다라는 저희 마음을 담아서 새벽고양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듯이 이제 어른의 혼잣말이라는 시집이 2017년 11월 17일날 이제 처음 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30이 되기 전에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동안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출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인쇄소에 무작정 가가지고 이제 인쇄소 아저씨한테 그냥 무작정 물어봤어요. 대단하시다. 정말 몰라서.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제 뭐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봤어요. 대단하시다. 종이는 뭘로 해야 되나요? 부터 시작해서 폰트는 뭘로 하나요? 그래서 아저씨가 되게 당황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책을 내실 거면 ISBN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주셔서 저는 그때 ISBN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ISBN을 어떻게 받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출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판사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하니까 구청 가서 신청하면 나온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글을 꾸준히 쓸 거니까 새벽고양이라는 이제 네이밍을 가지고 좀 저의 색깔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새벽고양이라는 출판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다가 안에 담겨있는 그런 깊은 뜻은 처음 들어서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저희가 이제 새벽고양이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1부 주제 읽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종이 한 장에 옮겨진 일본 근대 문학.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매번 페어에서만 만나뵀던 작가님과 이렇게 크래커스북에서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작가님은 저희도 알다시피 17년도부터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해오셨죠. 어른의 혼잣말, 아침은 오지 않아와 같이 시집을 쓰신 건 물론 프로젝트 메이지 등 일본 고전을 번역하시기도 하고 또 새벽고양이 출판사 대표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책이 18권 정도를 이미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책을 내실 수 있는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어른의 혼잣말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30 되기 전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을 좀 영원히 담아두고 싶어서 책을 발간을 하게 된 건데 그로부터 이렇게 많은 책 출간을 하게 된 원동력이 아무래도 같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책방을 가게 되더라도 항상 책방지기님께서 항상 응원도 해주시고 뭐 다음 작품 어떤 거 준비하고 있냐 물어도 봐주시고 이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거 할 거예요 하고 말을 하면 해야 되잖아요. 또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북마켓 나가서 이제 친해졌던 작가님들이 나 이야기할 때
뭔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들 만드신 작품들을 보면서 아, 나도 꾸준히 해야겠다. 계속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역시 피드백, 독자분들의 피드백,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아, 계속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더라고요. 뭔가 작가님은 동료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른 작가님들도 뭔가 새벽고양이님 보면서 아, 이렇게 롱런하는 작가가 돼야겠다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관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일단은 어른의 혼잣말이라는 첫 번째 시집이 있는데 네네. 요거는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쓴 시집이에요. 그래서 좀 나이 있는 어른인데 네. 사랑은 어린아이 같아서 전하지 못했던 혼잣말들을 기록한 시집이고요. 네. 약간 독특한 게 이제 시 제목이 밑에 적혀 있어서 네. 한 번 더 혼잣말을 되뇌이는 느낌으로 조금 제작을 했고, 네.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그 감정을 바로바로 적었던 와. 문장들이어서 네. 아마 날것의 느낌이 좀 많이 강한 그런 작품일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던 그런 작품이 어른의 혼잣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책을 내게 된 게 아침은 오지 않아라는 작품이에요. 네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먹의 이제 어진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 이제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좀 차가운 도시 위에 이제 잠이 못 들어서 되게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집이에요. 네. 그래서 49편의 시랑 이제 어진 작가님이 묵묵하게 그려낸 그림이랑 그리고 ASMR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코스터가 있어요. 네. 소리 작업을 해가지고 QR코드를 통해서 빵빵하게 소리를 깔아놓고 이제 책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시집을 읽으시면 잠이 올 거예요 라는 컨셉으로 만든 작품이 아침은 오지 않아 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게 내 이름은 눈탱이라는 네. 요 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어른의 혼잣말이랑 아침은 오지 않아가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네. 그 다음 작품은 어떤 걸 쓸까 고민을 하던 중에 솔직히 사랑이라는 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좀 불신 같은 게 생기곤 했었는데 눈탱이가 저희 강아지 드디어 혹시나 밝혀지네요. 혹시나 오해를. 누군가에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강아지를 이제 북마켓에서 그려준 작가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보고 아, 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었구나.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우리 눈탱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 해서 눈탱이의 시점에서 바라본 이제 세상 이야기를 그리게 되었는데 결국에 눈탱이 세상의 전부는 저희 가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이제 내 이름은 눈탱이라는 서문집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메이지라고 이제 숨겨진 세계 근대 문학을 발굴해서 알리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네, 네. 요게 이제 판형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다들 엽서가 아니냐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마켓 때는. 그래서 네. 제가 마켓 때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네, 그분들 다 잡아가지고 책이에요. 해보세요. 항상 하는데 이게 이렇게 투형으로 꺼내서 읽는 책이고 네. 한 장에 사진이 들어가 있고 아코디언 형식의 길어봤자 14페이지 정도의 네. 분량의 소설이나 에세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번역하신 분이 직접 찍은 사진 자체가 이 작품을 대표하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으실 때 사진을 먼저 보고 글을 딱 읽으면 머릿속에 이 풍경이 그려졌기 때문에 금방 좀 시간 여행 간 느낌으로 즐기실 수가 있어서 사진을 한 장씩 넣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짧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긴 글 읽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조금 느끼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책을 읽고 싶지만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있죠. 네, 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래서 번역 자체를 되게 읽기 쉽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분량 자체가 엄청 짧기 때문에 읽는 거에 대해서 몇 분 투자하지 않아도 금방 읽을 수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제작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작품을 통해서 여행 갈 수 있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 이런 패키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와, 저희가 이렇게 작가님이 내신 책의 일부만 설명을 들었는데도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작가님 인스타 한 번씩 보시면서 페어 나가는 소식 들으시면 가서 한번 꼭 만나보시고 궁금했던 작품들 같은 거 물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제가 해볼까요? 작가님의 책을 다 보다 보면 정말 새벽 감수성이 이런 거지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곤 하는데, 번역서는 주로 소설을 많이 다루지만 작가님이 쓰신 책들은 시나 산문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시는데 작가와 번역가일 때 창작하는 태도에 차이점이 혹시 있으실지, 혹은 또 이제 번역이나 쓰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글을 쓸 때는 이게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게 쓸 수도 있고 네. 네, 조금 더 자유롭게 쓰면 쓴다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제 개인 창작물이긴 한데 사실 번역을 같이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이렇게 저는 뭐 독립출판부터 시작해서 그냥 혼자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번역을 통해서 100년 전의 작가들의 문체라든지 이런 걸 번역을 하면서 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들의 글들을 번역을 하면서 각자의 표현 방식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그냥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재창작하는 네. 단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데 좀 더 능력을 키워주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을 준 게 번역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제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번역할 때 조금 더 민감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작품을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개자 입장에서 이거를 소개를 해주는 네네. 입장이기 때문에 잘 해줘야 정말 이렇게 숨겨진 작품들이 아 정말 이게 좋은 작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번역을 하면서도 민감하게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읽는데 부담감이 좀 자연스럽게 읽혀야 또 읽는 사람이 이 작품 되게 재밌다라고 느껴지게 할 수 있어서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발굴한다? 네, 맞아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맞아요. 저희가 노들섬에서 한번 맞아요.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작가님의 책이 거기 큐레이팅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래사장 속에서 작가를 발굴해내는 뭔가 체험 느낌의 맞아요. 부스를 꾸미셨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 그렇게 꾸미셨는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정말 작품을 발굴해서 그래서 발굴을 해볼까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모래는 너무 날린다고 해서 편백나무 칩으로 상자 안에 담아놓고 이제 프로젝트 메이지 책을 이렇게 꺼내서 먼저 읽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은 작가님이 저희가 아까 사전조사로 얘기 듣기로는 일본 문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일본 문학이 좋아서 일본 문학을 전공한 거는 아니에요. 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네, 아쉽게도 이게 저는 되게 시골에서 자라서 사실은 뭐 외국인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게 적었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직업으로 인해서 일본 분들이 저희 집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저랑 나이대가 비슷했던 이제 일본인 언니분이 계셔서 편지를 써놓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답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본어를 공부해야겠다. 네. 그 생각으로 이제 독학으로 일본어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뭐 일본어로 대학 갈 생각은 없었었는데 또 어떤 소문 같은 게 그때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죠? 일본 약대가 그렇게 들어가기 쉽다. 그런 이렇게 소문을 어디서 부모님이 듣고 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일본어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완벽한 100% 문과거든요. 정말 이과에 그런 감성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약대가 뭔지도 모르니까 혼자 다른 길을 파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대학교 같은 거를 이제 방학 때 부산 이제 할머니 집에 내려가서 한 달 정도 이제
학원 다니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팜플렛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팜플렛 같은 거 보다가 연극 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제가 드라마도 되게 좋아하고 뭔가 드라마 작가도 돼보고 싶었고 뭔가 이런 꿈들을 생각해서 연극 문학을 배워야겠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거죠, 저 혼자.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재수를 하러 서울로 올라와서 재수 준비를 해서 시험을 쳐서 시험 점수 잘 나왔는데 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삼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연극 문학을 전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네네. 했을 때 도저히 다시 도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지 봤는데 이제 일본 문학이 있었고 고고학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고고학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못 쓰겠다 해가지고 지원서를 쓸 수 있는 곳이 이제 일본 문학이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합격을 해버리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삼수를 해서 일본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이제 일본 문학 전공이라는 것도 가서 저는 배운.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뭐 일본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네네. 오히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새롭게 흡수되고 온 네,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이 새벽고양이님은 처음부터 일본 문학을 접해서 번역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맞아요.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시면 다채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근대 문학을 만나볼 수 있게 열어주신 것도 또 수민 작가님의 맞아요. 새벽고양이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는 정말 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또 특별한 기획 중 하나로 직접 번역을 맡아 숨겨진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의 근대 문학을 소개하는 프로젝트 메이지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 문학을 선정하실 때 혹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프로젝트 메이지 작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는 부분이 작품 선정이에요. 네. 사실 거의 2달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작업 진행하는데. 거기서 네네. 한 달은 작품 선정하는 데 좀 많이 들어가고 네. 네. 나머지 한 달은 이제 번역하고 이걸 제작하는 데 쓰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선정하는데 좀 쓰여요. 그만큼 선정 기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네네. 거든요. 그게 가장 어렵죠. 네, 그럼요. 제가 읽어보고 와 이거 대박이다, 재밌다 이렇게 나와야 이거를 제가 소개할 때도 이 작품이 뭐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제가 뭐 유명하다 해서 이렇게 골라서 번역을 했는데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러면 티가 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읽고 제가 재밌는, 제가 좋다고 생각한 작품들 위주로 선정을 하는 게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저작권이 있어서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 점이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일본 작가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기까지가 그러면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너무 좁아지죠. 좁아져서 일단은 저작권이 없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페이지예요. 보통 12페이지. 있기 때문에 그 분량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인지를 좀 단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2권씩 출간을 하고 있는데 이 2권이 좀 연결성이 있는 작품들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좀 연결성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솔직히 일본 문학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이 작가가 누군지보다 먼저 일단 작품 보고 작품이 너무 괜찮다 하고 그다음에 작가의 삶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역사적으로 너무 문제가 크면 그것도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더라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작가들의 작품들, 한국에 좀 알려지지 않는 작품들 위주로
네,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작품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 같은 데도 가시는지 아니면 책을 구입을 해서 다 읽어보시는 건가요? 이거 뭔 영업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러면 아니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가요? 방법이라서. 근데 사실 진짜 일본이 출판 쪽으로 되게 많이 성장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부분이 일본의 인터넷 출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소멸된 작품들만 다 올려요. 우와, 그거를, 좋네요. 예, 교정이랑 이런 거 다 해서 다 올려놔요.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이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출판사들도 소멸된 작품들을 출간하기 더 수월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많은 출판사들이 그렇게 출간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어서 네네. 저도 거기에서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안 그래도 이렇게 선정 작업이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원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저도 사실 반대 작업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한국에 예전에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들이 썼던 글을 반대로 뭐 일본어라든지 뭐 네네. 영어라든지 출간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볼까 했는데 한국은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의 작업 속도로 봤을 때 언젠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죠. 해보려고 막 국문가 분의 도움 받아가지고 이곳저곳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이고. 아니어서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단체라든지 그게 있었으면 네. 좀 더 많이 숨겨져 있는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기대를.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유실된 부분도 저희 나라는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그 네. 보관하기까지의 그 기록물들을 사실 보관하는 단체도 저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민 작가님도 보셨을 때 못 찾겠네 약간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네. 맞아요. 저희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저희 나라도 과거에 이름이 알려지지 그렇죠. 않은 또 네. 작가들 작품은 또 어떤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지은 작가님이 주실까요? 네. 프로젝트 메이지는 일반적인 책이랑 달리 여러 번 접혀있는 아코디언북 형식의 한 장의 종이와 문학과 관련된 사진 한 장이 예쁜 색의 종이봉투에 담긴 형태로 출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책의 형태는 저희가 아니죠. 독특한 형식으로 제작하고 소개하신 이유가 궁금한데 종이봉투도 직접 제작을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비하인드까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프로젝트 메이지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저희는 그 메이지 유신까지는 아는데. 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맞아요, 전혀 맞아요.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정말. 사실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가 메이지 대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삼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주변에서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으로 대학을 가면 취업 잘 되는 과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쪽 가야 이제 나중에 귀국해서 돈을 잘 벌 텐데 굳이 왜 일본 문학을 배우러 일본을 갔느냐 뭐 이런 주변에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이어서 나름 되게 저는 그래도 일본 가서 일본 문학을 공부하면서 재미를 찾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힘들게 배워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써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할 때도 이제 일본 문학을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아쉬움도 있었고 네. 좀 답답함도 있었고 그래서 언젠간 내가 이걸 써먹겠다라는 네.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독립출판을 하고 나서 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그러고 보니 나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 문학을 공부를 했고 이제 공부했던 분야도 근대 문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대 문학을 또 공부를 했었고 수업에서 가장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단편 소설 네네. 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작품들을 번역을 해서 알릴 수는 없을까? 그것도 이제 독립출판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제 처음에 여름모자랑 초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 포함해서 2명인데 이제 한 분은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우리
때가 됐다. 우리 이제 뭉칠 때다. 서름을 입고 우리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 해서 어. 이제 제가 꼬들겨가지고 같이 작업을 한 게 이제 프로젝트 메이지의 첫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네. 와, 이런 비하인드는 그러니까요. 정말 처음 네. 들어봐서. 네,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프로젝트 메이지의 시작이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가 프로젝트 메이지를 가지고 강연이라든지 워크숍을 할 때 와주셨던 분들 중에 되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문학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고 아, 네네. 영미 문학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양한 나라의 숨겨진 작품을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고 같이 콜라보를 해주시면 너무 열려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네네. 네, 뭐 일본 문화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프로젝트 메이지랑 같은 결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콜라보하는 걸로. 네, 콜라보는 가능하다는 점.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네. 사실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프로젝트 메이지를 시작함으로써 더 많은 세계의 문학들을 만날 수 있게 또 기회가 제공이 됐다는 것도 너무 좋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출간하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독자 그쵸. 입장에서는. 네. 아, 이 맛에 내가 그쵸, 출판을 그쵸. 하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작품을 보게 되고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면 네. 아, 출간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사실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네. 처음에 이걸 작업했을 땐 정말 멘붕이 엄청 많이 왔던 게 아. 왜냐하면 이렇게 여름 모자랑 초여름 했을 때 저는 그냥 인쇄소 가서 이런 형태 이렇게 만들 건데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처음에 네,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딱 나오면 저는 이걸 갖고 판매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차피 풀칠하고 하는 거 다 사람을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뭐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해야겠다 해서 예, 저한테 있어서 여름은 봉투였어요. 아. 그래서 정말 이게 딱 그 커팅되고 네. 접는 선까지만 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접어서 풀칠을 하고 이제 내지를 넣고 사진을 넣고 이제 OPP 봉투를 포장하는 작업까지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시즌 1은 1000부씩 접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나머지 시즌까지 하면 더 많이 접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달인 정도로 이제 더 빨라지실 것 같아요. 네. 점점 네, 더. 그리고 되게 잘 접어요 이제. 마지막 시즌 됐을 때는 정말 이제 거의 약간 뭐 칼각으로. 네,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여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메이지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나온 게 유서의 일부로부터라고 네네. 조금 형태가 달라졌죠. 네, 편지 형태로 나와 있네요. 네, 이것도 저의 욕망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사실 편지 형태로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너무나. 근데 작품을 만나지 못해서 제작을 못하고 있다가 네, 네. 작품을 만나게 돼버린 거죠. 그럼 혹시 봉투 이것도 작가님이 이 기존 프로젝트 메이지보다 한 5배는 더 힘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쁜 편지 봉투 예, 형태거든요. 맞아요. 가로가 되게 짧고 세로가 되게 긴 형태인데 이거는 저는 기성품에다가 인쇄를 하신 줄 알았어요. 저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정말 쉬워요. 그쵸. 하지만 그 저의 욕심이라고 그럼요. 했잖아요. 욕심의 덩어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한영이 정말 일본에서 쓰는 아, 그 편지 형태의 봉투 봉투군요. 형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그거를 제가 한 땀 한 땀 제작을 하고 그리고 역시. 이 우표도 정말 붙이고 싶어서 네. 뭐 다 어떤 분은 우표 제작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좀 돈이 더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인쇄를 해라라고 네. 했는데 저는 느낌이 제 욕심, 제 욕망. 아, 이거는 꼭 우표를 붙여야 된다. 네. 그리고 도장도 제가 찍어야 된다. 네네. 역시. 예,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뿌듯한 작업만. 근데 되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맞아요. 이 작품. 네.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사전 조사를 아주 열심히 해봤는데 2021년 새벽고양이 신년 계획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책 출간과 온라인몰 운영 등 되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좀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올해 꼭 작업실을 마련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있는 공간이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세고서림이라는 서점 겸 책공방을 차리신 걸로 아는데 작업실을 얻으신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새고서림이란 뜻이 새벽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책방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공간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해서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네. 되게 아늑하다, 따뜻한 공간이다라는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아직 오픈한 지 3개월도 안 되었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네, 그래서 되게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음. 그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네, 맞아요. 작품을 만들지도 잘 못하고 좀 갇혀 지내다가 좀 세상 밖에 나왔는데 매일매일이 이벤트? 그래서 지금은 되게 행복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그래도 차차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원래는 매번 이렇게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가 네. 정말 작가님의 공간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직접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잡음은 조금 있지만. 네.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좀 들으셨죠? 이게 묘미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럼요. ASMR 같이.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도 작가님과 이야기를 또 나눌 예정인데 2부 주제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 기억 첫 번째 일본 책. 2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하반기에 새벽고양이 출판사의 계획도 같이 들어볼 예정이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이제 작가님과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